제가 나름 김장환 전문가인데 저는 레이더쯤 된다면 이분은 인공위성에서 김장환을 바라보는 분입니다. 바로 존경받는 언론인 중에 한 분이시죠. 자, 변상욱 대기자님 이 아침에 모셨습니다. 변상욱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너무 죄송합니다. 흑염소가 확 땡기네. 흑염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예. 예. 자, 저희가 앞에서 김장환 육성을 들었는데요. 미국 관세 협상에 자기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특검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자, 근데 미국 관세 협상에서 김장환 목사가 할 역할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다 기도의 힘으로 도와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근데 관세 협상의 맥락을 살피셔야 되는데 뭐 대충은 다 짐작을 하시는 겁니다만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 25% 발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그러나 그 관세 폭탄을 맨 처음에 던진 건 4월 달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시한이 7월 9일이었어요. 네. 예. 근데 트럼프는 유럽 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가까운 캐나다 반발하고 여러 가지 위기에 몰리면서 7월 9일을 8월 1일로 다시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미리 공지를 하고 내가 얼마씩으로 다시 협상을 할 건지는 각 나라마다 편지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7월 8일 날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하는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한 거고 거기에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자흐스탄 등등등 해서 12개인가 3개 나라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핵심은 중국하고 유럽연합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미국의 제일 관심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뒤로 밀렸고 일본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한국도 뒤로 밀려서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무슨 폭탄을 던졌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길이 하나도 안 보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죠. 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올 건가를 알려니까 뭐 여기저기 막 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미국에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찾아봐라고 해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혹시 김장환 목사님 뭐 좀 아시는 사람들이 그 트럼프 정부에 한 2-3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연결을 예를 들면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라든가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런 거라면 김장환 목사한테 전화가 한번 갔을 수는 있는데 자 보십시오. 6월 3일 날 대선이었죠.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한미 고위급 통상협상이 23일입니다. 22일부터 27일 사이에 장관급이죠.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하월 러트닉 상무장관 만나고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대표 만나고 그다음에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인 더그 버걸 만나고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도 만나고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 그러니까 돈 따지는 위원장 만나고 그다음에 토드영 상원의원도 만나고 이게 22일부터 27일 사이에 정신없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래도 공직자들이니까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만날 약속들을 쭉 잡아가고 책임자들끼리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는 이제 대선 끝나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찾아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그럼 이때 김장환이 도와줬다고?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줬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김장환을 이렇게 대단해서 싹 찾아갔을 리도 없고 찾아왔다 하더라도 김장환 목사가 이재명 정부 일이라고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뛰어졌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렇게 봐야죠. 그다음에 보시면 한미 6월 24일, 26일에는 모두 열리냐면 제3차 한미 기술협회라는 게 열려요. 제3차 한미 기술협회라는 거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기술협의를 따로 하는 거거든요. 3차입니다. 그러면 1차하고 2차가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24일, 26일에 시작됐는데 그러면 1차는 6월 초든 5월이든 이미 열려가지고 2차로 넘어가고 3차가 6월 24일 날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김장한 목사가 도대체 어디에 손을 써줬는지 또는 자기 뉘앙스를 이렇습니다. 아, 손을 좀 써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찬물을 껴안고 그래. 이제 안 써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장관들이 다 만나고 미국에 다 가 있고 부총리까지 지금 미국에 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구인철 부총리하고 그다음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미 미국 가서 다 활동하고 있는데 안 도와줄까 보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예, 무슨 안 도와줄까 보다. 그 한국과 미국이 갓 외교 관계를 맺은 그런 때도 아니고 지금 벌써 한미 관계만 100년이 넘어갔는데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펴는 것은 결국 나 수사하지 마라. 깊이 들어오면 다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 물론 깊이 들어가면은 미국에서 편지 몇 개는 올 겁니다. 친미교에서 올 거고. 예. 그다음에 뭐 동원할 수 있는 보수 예를 들면 선교단체에서 우르르 올 거고. 네. 예, 뭐 그런 서한 정도는 날라오지만 네. 미국이 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미국은 지금 중국을 밀어내고 유럽연합을 설득해서 네. 새로운 안보 라인과 외교 그다음에 통상 라인을 구성하는 게 목표니까 네. 어떤 걸 내놓을래? 항상 트럼프대로 외교를 거래로 생각하는 거죠. 네네네. 주는 게 확실해야지 간세를 깎아주겠어 이런 얘기지. 네. 지금 뭐 옆에서 야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전화하셨던데 이거 갖고 통할 트럼프의 그 거래 비즈니스 마인드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지금 김정한 목사 전화 한 통으로 뭐 이게 뭐 외교 관계가 통상 관계가 혹은 뭐 예. 한미 관계가 뭐 흔들린다는 것은 이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요. 예. 이건 국민 전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겁박 비슷한 겁니다. 아. 그리고 예.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그랬다는데 네. 물론 자기의 신앙 고백은 뭐 제가 탓할 건 아닙니다만 네. 김장한 목사를 여지껏 지켜준 건 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슬쩍 손을 내밀고 그걸 갖다가 김장한 목사가 잡아줘 갖고 보수 기독교를 동원해주고 이렇게 거래가 성립됐던 타락한 권력자들이 여지껏 김장한 목사를 지켜줬지 네. 하나님이 김장한 목사를 지켜줘 가지고 전두환이 그렇게 되고 이명박이 그렇게 되고 윤석열이 그렇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김장한 목사를 제대로 지켜줬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 임기나 예. 제대로 마치게 해줬을 그렇죠. 것이고 퇴임 예. 후에 구속되는 일은 없게 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지켜주고 있고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아직도 그냥 그 양반한테 매달려 있으니까 지켜지는 거지. 네네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꼼수와 마지막 여력을 짜내가지고 어떻게든 버티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면 신성모독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말이죠. 극동방송이 스파트 형태로 해가지고 예. 계속해서 그 입장을 냈어요. 방송을 예. 통해서. 예를 들면은 예. 특검 수사와 극동방송은 무관하다. 보니까 이사장은 물론이고 전임 사장이자 현직 이사인 한모 씨. 한모 예. 씨가 지금 수사 대상인데 극동방송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김장환 이사장은 복음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방송이나 언론에게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극동방송이. 예. 어떻게 극동방송에서. 예. 근데 좀 이사장이잖아요. 네네. 김정한 목사는. 예. 그다음에 한 사장은 사장을 이미 극동방송 사장을 한 다음에 네. 지금은 이사. 극동방송의 법인 사무를 갖다가 막 관장하고 있을 건데 그리고 이사로서. 아직도 실세고 예. 그 현직 사장, 현재 맹모 사장 이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예. 사내에서 돌고 있어요. 맹 기자, 좀 죄송합니다. 맹 사장님. 네. 이제 옛날 후배 기자여서. 네네네. 맹 사장의 뭐 성품으로 봐서는 방송만 열심히 하고 정치에는 관심을 안 둘 거라는 건 제가 사실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런 거예요. 네. 이 사장과 네. 그 재단 법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사 전 사장이 개입이 됐는데 네. 그 회사는 개입이 안 돼 있다? 이건 말이 좀 안 되죠. 예를 들면 예. 대한민국 하면은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와 국민 전체 다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갈 거 없이 서울시 그러면 네. 서울시장이 움직이는 행정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서울시에다가 그다음에
주변에 널려 있는 유관 기관에다가 자회사에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기업, 사업체 등등등을 다 합쳐야 서울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다못해 MBC, CBS도 마찬가지죠. 예, 예.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센터와 옆에 있는 유관단체들과 그다음에 방송을 제작하는 본부와 비서실 그리고 법인체, 예. 법인 사무국까지 다 이사들까지 합쳐야 SBS가 되는 거고 MBC가 되는 거고 CBS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극동방송에서 갑자기 자 방송을 맡은 우리들은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건 방송 부서를 얘기하는 거지. 네. 법인 사무국과 이사장의 이름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 역할 등등등을 다 합치면은 그걸 극동방송이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글쎄 아니죠. 말이에요. 예. 아유, 정말 참.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이들의 태도를 보니까 잔뜩 긴장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아니 종교 방송이 말이죠. 다른 이슈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 무슨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은 해병의 입장이 아니라 그 가해자인 사단장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로비를 했다라는 설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 이들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극동방송 사장이 언급한 부분 우리는 형사적으로 법에 저촉돼서 끌려갈 일은 없다. 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교회의 선교 사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책임을 감당하고 반성해야 될 상황이죠. 예. 앞으로 다시는 극동방송이 국민과 사회가 기대하는 올바른 선교 역할로부터 벗어나서 정치권하고 유착되어서 이런 사태가 다시 빚어지지 않도록 반성하겠습니다라는 성명이 극동방송에서 먼저 나오는 게 순리죠. 그렇죠. 예. 아니 그 김장한 목사는 지난주에 자기가 임성근한테 기도를 해줬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근데 지금 가해자한테 필요한 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당신 똑바로 수사받으라고 책임지시라고 이렇게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목사의 할 일입니까? 예. 그리고 결백하다면 있는 거 다 끌어내서 내주고 아니면 다 와서 마음대로 뒤져보라 그래갖고 빨리 수사를 갖다가 종결짓고 빠져나오든지 해야죠. 결백하다면. 근데 뭘 갖고 버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극동방송은 1인 지배하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와 보수적인 신정 국가론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퍼뜨리면서 그동안 부정적 역할을 해온 거에 대해서 반성문 내지는 사과가 나와야 되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극동방송 준비위원회 노조 준비위원회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사죄를 한다고 다 밝혔는데 밑에 직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해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위에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유, 노동조합 지금 언놈이 하는지 지금 색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 아, 그래요? 아유, 정말 참. 예를 들면 사실은 노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도 어쩌면 그래도 김장한 목사가 데려온 사람일 수도 있고 친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노조를 만들어야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극동방송의 그동안의 방송의 운영과 경영의 왜곡상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들 해보셔야 될 겁니다. 경영진이. 우리 CBS에서 오랫동안 우리 언론 활동을 하신 변상욱 기자님한테 굉장히 깊은 우리가 분석을 들었습니다. 극동방송이 현재 재산이 6천억 대인데 순이익률이 무려 70%고요. CBS는 한 2천억 대 되더군요. 훨씬 CBS가 위상이나 규모로 보면 클 줄 알았는데 와 극동방송 앞에서는 초라해 보입니다. 왜 이럴까요? 저도 극동방송의 재산을 뒤져보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노조가 밝힌 성명서 중에 일부가 살짝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당좌 자산입니다. 당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다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장 현금 사용 가능한? 현금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은행에 있는 예금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 비율이 전체의 70%로 돼 있어요. 근데 KBS, MBC, SBS를 가도 통계를 내보면 당좌 자산의 비율은 한 25% 정도입니다. CBS는 물론 그보다 좀 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무 구조상 돈을 엄청나게 벌어갖고 안 쓰고 계속 쟁여놓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순이익률이 이제 약 70%가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방송 사업의 매출 비중이죠. 예. 예. 도대체 뭘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했는데 방송으로 번 게 3%? 예. 예, 방송 사업의 비중은 매출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 외의 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방송 외라고 한다면 김장한 목사의 위세를 동원해서 큰 교회들로부터 그렇죠. 또는 돈 많은 기업인들로부터 뭉텅 큰 헌금을 받아내는 거라든가 예.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네. 그 사업에 엄청난 협찬들이 들어온다든가 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생각해 보시죠. 방송 사업 매출이 3%인데 방송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지키는데 관심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어렵죠. 예, 어렵죠. 없습니다. 예. 그 어디선가 들어오는 97%의 수익을 위해서 네. 방송을 갖다가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극동방송의 저널리즘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놓고 지상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그 어떤 제재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말도 안 되는 너무 보수적인 선교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가득 채웠는데 네. 지상파는 그러면 나름대로 비율 조절을 하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방통위원회는 이 사업 구조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 그리고 방송 내용이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를 문제 삼으면서 네.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네. 결국 권력의 비율을 받고 있으니까 극동방송은 예외를 놓는 거죠. 네. 예. 아이고 참. 방송사가 별 볼 일 있어 보이지만 네. 그 방통위원회 그 조사받고 심사받는데 네. 이틀 정도 사흘 정도 여완을 잡아놓고 일을 하고 사장도 와서 답변 연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여건방에서. 예. 예. 근데 이렇게 비호를 받으면서 큰 거죠. 사실 방송은 전파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의 위임을 받은 것인데, 극동방송이 예. 위임받은 것인데 이걸 완전히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행태 반드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공공의 전파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교 방송이라는 명분으로 기독교 이제 신도들인 정치인들을 끌어모으고 네. 정치인들한테 내가 보수 기독교를 잔뜩 데리고 있으니까 네. 나한테 좀 손을 내미시오라고 해서 손을 잡고 네. 그런 정치인들을 배경으로 하니까 유력한 기업인들과 이 장로님들이 또 사회 각계 인사들이 또 우르르 몰려들어서 또 네. 목사님 하면서 안수받으려고 그러고 선금도 하는 거고 네. 이를 통해서 협찬을 끌어내고 사옥을 짓고 사업 지원을 이끌어내는 구조 속에서 네. 제대로 된 원래 역할이라든가 선교 방송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변상욱 기자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